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논문 표절 의혹을 받던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 그에 대한 서울대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6건 모두 논문 표절 행위는 있었다. 그중 5편은 논문 표절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나머지 1편은 연구 부적절 행위, 그러니까 이것은 위반 행위이다. 이렇게 밝힌 것을 알 수 있죠. 이번에 조국 비서관의 논문 표절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소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반동 분파 종자라는 식의 그런 비판을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그 용어 가운데 개혁이라는 것과 혁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혁명의 과정에서 개혁을 시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죠. 그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쿠데타라는 말의 번역어. 그런데 이것을 또 여기에 대해서 호불호가 가미가 되어서 또 다른 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과 동일한 무엇인가를 새롭게 고치는 그러한 일, 그러한 과정,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이번에 구분을 해보기로 합시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업무, 우리의 일, 그것을 바로 우리가 새롭게 바꿀 때 그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밖에서 보는 모습은 자기 것에 손을 대는 것이다. 자기 것을 무엇인가 아주 크게 바꾸고 고치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 것을, 이렇게 되죠. 그러면 혁명은 어떤가? 이것이 개혁과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그 업무가 누구의 것인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개혁은 개혁하는 사람들 자신의 업무라고 했죠. 혁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업무,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업무,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을 혁명 일으킨 사람들이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혁명인 것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남의 일에 손 대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그의 동지들,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그들 일파를 동지라고 불러봅시다.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이니까. 그들은 개혁가인가 아니면 혁명가인가? 앞의 그 개념 정의에 따르면 그들은 남의 일에 손을 대고 있죠. 남이 해놓은 일을 내 마음에 맞도록 바꾸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개혁가가 아니라 혁명가인 것이죠. 그들이 혁명가라고 했으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그를 돕는,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동지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게 맞는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2017년 타임지 아시아판 표지 사진, 보는 사람이 아주 마음이 섬뜩한 그런 사진이었는데 거기에 문재인 씨의 사진이 바로 그 표지에 있었죠.
그렇다면 그 문재인 씨, 그 당시 그 표지에 있었던 그는 개혁가가 아니고 또 타임지에서 제목을 붙인 것과 같은 협상가도 아니고 정확히는 혁명가라고 그래야 옳겠습니다. 그런데 이 혁명가라고 하는 것이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헌법질서가 자리 잡힌 국가는 애초에 건국을 할 때 그 헌법 정신과 헌법의 이념의 의사합치를 본 상태이기 때문에, 게다가 전체 국민이 그 주인이기 때문에 일체의 혁명을 허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후반 그리고 현재까지 이 혁명가라는 명칭은 사라지지는 않았죠. 이 혁명가라는 말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좌파가 그렇고 꼬뮤니스트는 집단주의자라는 그 아주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고, 주사파, 무정부주의자, 또 우리 정치사에서 독특한 이름이 붙은 386 세력, 프롤레타리아 혁명주의자, 이들 모두의 꿈, 그들의 이상형은 혁명가라고 하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혁명가란 어떤 인간형인가? 혁명가는 국가를 극복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극복이라는 것은 국가를 바꾸는 것이죠.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 구성원들이 그 존재를 부정하지 못하는 모두의 합치로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인데, 극복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파괴하고 남의 국가를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혁명가는 역사를 극복하는 자입니다. 역사는 몇몇 역사학자가 혹은 국가에서 역사 기록을 하도록 한 관리가,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것은 아니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와서 고치거나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령 1000년의 역사가 있다고 하면은 그 1000년의 세월 동안 매 시대마다, 매 해마다 그 땅에서 살고 태어나서 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죽어서 묻히고 하면서 그 살아갔던 인간들의 삶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어떻게 해석한다. 이 역사는 바람직했다. 이랬어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실은 무의미합니다. 어리석은 자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혁명가는 역사를 극복하는 자입니다. 역사를 제 눈에 맞춰서 다시 쓰는 자인 것이죠. 모두의 역사를 부정하는 자입니다. 사실 그에게 역사는 필요치 않겠죠. 바로 자기 시대에 새 역사를 쓰고 자기의 목숨이 사라지는 순간 그 역사도 부서질 것이니까. 혁명가는 부모를 극복하고 친지와 가족과 친구를 극복합니다. 이때의 극복은 만일 말 한마디로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버린다. 앞에서 그들의 존재를 부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많은 그 젊은 사람들, 또 아주 극단적인
이념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칭송되는 까닭은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혁명가는 자기 자신도 극복하는 자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말로 하겠습니다.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폭넓게 좌파, 열사에 탐닉하죠. 그런데 아마 그 열사가 별로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스스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신을 집어던지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혹은 스스로 해치는 이런 혁명가를 보고 싶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혁명가는 이렇게 자기 자신까지 극복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당과, 이때의 당은 어떤 이념을 중심으로 뭉친 그 집단, 이것을 가리킵니다. 꼭 오늘날의 그 정치 조직인 정당, 그것을 가리키지만은 않습니다. 당과 조직의 이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망설임 없이 내놓는 담대하고 순결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혁명가라는 사람이 만일 이렇게 행위로서 실천적 혁명을 귀결시키지 못하게 되면 비굴하게 자신의 가족을, 자신의 재산을,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혁명적 행위를 하지 않게 되면 그는 광장에 끌려나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바로 그 동지들, 생사를 같이 하자고 했던 그 동지들의 손으로 그의 이름과 그의 기억이 말소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번 이 논문 사건, 그것과 관련해서 조국 씨는 분명히 혁명가이겠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역시 혁명가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혁명가 조국 씨는 혁명 행위를 보여주었어야 하는 것이다. 그가 아무리 슬쩍 숨어서 일반인처럼 이 국면을 넘어가고자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청와대에 있는 그들은 혁명가가 아니겠는가. 사실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조국 수석, 그리고 임종석 실장, 이런 사람들이 초기에 그들을 좋아하는 그런 팬들이 포스터를 제작했을 때 검은 긴 코트를 입고 가로로 길을 꽉 막고 줄을 서서 걸어 나오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그런 모습을 또 찍어서 내보내기도 했죠. 그것은 당당한 혁명가들의 행진이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그런 사진이었는데, 그렇다면 혁명적 행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서울대가 분명히 표절 행위는 있었다고 밝힌 논문 6편. 물론 서울대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결국 그것이 학술 논문은 아니다, 이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평가를 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든 그 논문 6편을 조국 씨는, 혁명가 조국 씨는 폐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6편이나 되는 논문, 과거의 일을 어떻게 폐기하는가? 바로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혁명가이지요. 과거의 일도 폐기합니다. 무덤을 헐어서 다시 능지처참을 하는 것도 주로 혁명가가 했죠. 서양에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조국 씨에게 이것은 그러면 얼마나 큰 희생인가, 얼마나 큰 자기 극복인가.
그런데 이것은 별것 아닙니다. 조국 씨에게 과거의 이런 글들, 이런 실적들은 중요하지 않죠. 그의 일생에서 지금처럼 빛나는 순간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상에 선 혁명가 조국 씨, 그에게 과거의 때 묻은 글 몇 편은 가치 없는 것이죠. 조국 씨에게 있어서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비굴하게 머뭇거리지 말고 자신의 혁명성을 선명하게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팔 하나를 자르기라도 해야 혁명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런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서울대가 논문도 아니라고 한 그 6편, 그런 거 삭제해봤자, 폐지해봤자 이미 서울대 교수였다고 하는 그의 과거 경력은 없어지지 않죠. 그리고 이 논문 표절 문제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그 혁명가 동지들에게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상에 있는 그들은 과감하게 이런 것을 집어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국민에게 보여줄 때 과연 그것이 혁명이다, 그렇게 인식하겠죠. 그런데 조국 씨는 인간이고, 그것도 얼굴이 예쁘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 좋아서 미소가 번지는 그런 류의 인간이죠. 그러니까 논문 6편을 폐기하고 나면 조국 씨 소갈딱지에 참을 수 없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분풀이를 해야죠. 바로 그때 적폐청산을 하는 겁니다. 틀린 것을 틀렸다, 썩은 것을 썩었다, 나쁜 것을 나쁘다고 하지 않는 자는 그가 곧 썩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옳은 일을 못하는, 응당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결국 나쁜 짓을 하는 적폐 서울대, 이거 쳐버려야 하겠죠. 그것도 밝히지 못하는 서울대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선명한 혁명성을 드러내고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자신의 팔 하나를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것 같은 이런 혁명가다운 행위를 하고, 그리고 세상의 그 적폐를 서울대가 보여준 그 비굴한 그 모습을 우리 모두 보았는데, 아마 그곳을 가리켜 적폐라고 하면 국민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그것을 쳐버리는 것이죠. 역시 혁명가, 이런 소리가 나오게 그렇게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과연 혁명 정부가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조국 씨, 또 청와대에 있는 그들의 혁명 동지들, 더러운 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자신의 그 혁명성을 이렇게 단호하게 보여줌으로써 혁명을 완수하십시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